한국? 그런 변방국가가 무슨 모델이 된다고? 프린스턴 국제학술대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석학의 조롱 섞인 비웃음에 청중들마저 웃음을 터뜨렸죠. 세계 최고 지성들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망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어.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모든 이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제자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입니다. 석유보다 영토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한 여성의 반격.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역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경제학자 김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잊지 못할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대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 자원과 해양 접근성이었는데요. 이 대회는 제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최고의 발표자로 뽑히면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실릴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대표인 장희안 교수와 그의 제자 장웨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희안 교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 같은 학회에서 그는 제 연구 논문을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라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희안 교수가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김민서 교수, 오늘도 한국의 경제 모델을 자랑하러 오셨나요? 그의 얼굴엔 얄미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어떻게 자원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장회의가 끼어들었어요. 자원도 없고 대륙에 갇힌 나라가 무슨 모델이 된다고 그러시나요? 웃기시네요.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학회가 시작되고 첫 발표자로 장희안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국의 자원 외교와 군사력을 강조하며 세계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중국해의 자원과 군사력 확장이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장희안 교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힘 앞에서 작은 나라들은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에 많은 학자들이 동조하는 듯했고 제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더구나 장희안 교수가 발표를 마치며 한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다음은 김민서 교수의 발표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모델이 얼마나 가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3년 전 학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발표장을 떠났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번엔 철저히 준비했으니까요. 가방에서 발표 자료를 꺼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겠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첫 장에 슬라이드를 올리며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오늘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회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해양 의존형 하위 국가 아닌가요? 그런 나라의 모델이 무슨 의미가 있죠? 청중 사이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지정학적 약점이 있어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장희안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항상 감정적이셨죠. 객관적 사실보다 애국심으로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3년 전 그가 제 논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수출 통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놀라운 성장 곡선이 그래프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 최빈국에서 2020년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과 기술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어서 한국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세계의 바다를 연결하는 배를 만드는 기술은 최고죠. 70%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자 장희안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시스템 반도체도 급성장 중입니다. 자원이 아닌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장희안 교수와 장회의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제 발표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IT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놀라운 성과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물리적 자원보다 창의력과 혁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때 장희안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첨단 기술도 결국 중국 시장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도에 표시되었어요. 한국은 어느 한 시장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 전략이죠. 발표가 무르익을 때였어요. 청중석에서 갑자기 한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대성 교수님이었어요. 제 은사이자 세계적인 기업가로 명성이 높은 분이셨죠. 질문이 있습니다. 오대성 교수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김민서 교수의 발표는 데이터에 기반한 탁월한 분석입니다. 저는 그녀가 제자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장희안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고 보니 오대성 교수님과 장희안 교수는 과거 학계에서 크게 대립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희안 교수가 패배했었죠. 오대성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서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21세기는 자원의 시대가 아닌 연결과 혁신의 시대입니다. 한국의 모델은 이것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제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은사님의 든든한 지지에 더욱 힘이 솟았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역사적 시련이 있어도 혁신과 교육 그리고 끈기만 있다면 어떤 나라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장희안 교수와 장회의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장희안 교수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김민서 교수의 발표는 현실을 무시한 순진한 낙관론에 불과합니다. 세계 정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장희안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남중국해의 지도와 중국의 군사력 배치도였어요. 해양 무역론은 결국 강대국의 군사력이 지배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이 바다를 지나려면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장의한 교수의 주장은 위협적으로 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학술 토론을 넘어선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장회의도 일어나 거들었어요. 김민서 교수님의 논문은 항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3년 전 국제 무역 분쟁에 관한 논문도 그랬죠. 한국의 경제는 결국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번에는 데이터와 준비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오대성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장 교수.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오대성 교수님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오고 계셨어요. 그분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진정한 협력과 상생이 미래의 키워드입니다. 오대성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장의한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 교수, 당신과 나는 20년 전에도 같은 논쟁을 했었죠. 그때도 당신은 같은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법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대성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둘러보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로 확인해 봅시다. 그분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하셨어요. 화면에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무역 의존도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압적인 정책을 펼칠수록 주변국들은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장의한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지난 3년간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화면에 한국의 혁신 지수와 글로벌 영향력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이도 세계 12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자원이 아닌 혁신과 교육의 힘이에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장회의가 다시 도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도 결국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장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죠. 장의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작은 시장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대성 교수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래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질문은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환경이 혁신을 강요했고 우리는 그 도전을 기회로 바꾸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의 문화와 서구의 시스템을 융합해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청중들이 저의 주장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장의한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서 교수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세계 질서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지난 3년간의 연구,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은 나라들이 모여 만든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가 된 현실을 말이죠.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장의한 교수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세기에 걸친 제국주의의 산물이에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회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의 성공 모델에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장희안 교수의 제자가 스승에게 도전한 것이었어요. 장희안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장회의, 자네까지 김민서의 말에 현혹된 건가? 장회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김민서 교수의 데이터와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학자로서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대성 교수님이 일어나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국적과 이념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장희안 교수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은 자원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닌 연결성과 창의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장회의 가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장희안 교수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대성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학술적 대립이 점차 협력의 가능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청중석에서 한 교수가 일어나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어떤 나라도 교육과 혁신, 그리고 개방성을 갖추면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말에 청중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장희안 교수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마침내 3년 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마무리되면서 사회자가 나섰어요.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었습니다. 이제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젊은 아프리카 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김민서 교수님,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르완다나 보츠와나처럼 교육과 혁신에 투자하는 국가들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도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질문자는 장회의였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서 교수님, 저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장희안 교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교육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아시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토론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장회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서 교수님, 제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요. 학문은 서로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장회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과 중국의 교육 시스템 비교 연구를 함께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같았으면 절대 수락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서로의 강점을 배우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장희안 교수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민서 교수, 오늘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진 않지만 데이터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이 정도의 인정도 장희안 교수에게는 큰 양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것이 학문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자가 모두를 다시 자리로 불렀어요. 이제 이번 학술 대회의 최고 발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상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세계적인 학술지 게재 기회였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의 최고 발표자는 김민서 교수님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귀에 울려 퍼졌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함께 연구한 동료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모든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발표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 공동 연구 제안, 그리고 자국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들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는데 응우엔 티엔이라는 베트남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김 교수님, 저희 나라도 자원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학술 대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수상 소감을 정리했습니다. 자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한국은 이 진리를 증명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뉴스 카메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빛은 수많은 한국인의 꿈과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깊은 감사함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 대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교육에 대한 헌신,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 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인적 자원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기적,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